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아나운서 조지현입니다. 자, 이번 주는 큰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총선이 끝이 났고요. 그리고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기존의 6월로 기대가 되었던 금리 인하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이유들이 시장의 지수를 좀 끌어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수 하방을 지지해줬던 특정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주인데요. 자, 요즘 시장에서 이 반도체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시장에 대한 주시가 필요한 시기일 것 같은데요. 자, 저희 토요일 투자 올림픽에서는 매일 매시각 시장을 들여다보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보다 현실적인 전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도 다음 주에 유효할 전략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주세요.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해설위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반도체와 관련된 건 이분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4월 달은 금리에 대한 이슈, 환율에 대한 이슈, 유가에 대한 이슈로 불안정한 시장을 만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에 전쟁에 대한 이슈가 끝나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4월 달에 지나서 이제 후반기 5월, 6월, 7월부터는 상승장 나온다고 다시 한번 보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을 거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힘든 장들은 항상 파동은 있을 수 있지만 반도체 중심에 서 계시고 반도체와 함께한다 이런 생각으로 올해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미 반도체도 말씀드렸고 반도체 관련주 다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들 하고 계신 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우선 상승장이기 때문에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갖고 가는 스윙이나 중기 전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새 4월 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하락장에는 제가 하고 있는 단타를 하시면서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락장이 조만간에 끝날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결국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가 계속적으로 임박하고 있고 오늘 기사에도 방송 전에 확인해 보니까 곧 시작될 거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됐죠. 유가가 올라가고 또 시장이 불안정하면 환율에 대한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나버린다, 그럴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일시적인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승장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잔파동과 또 비가 또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도 피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흐름들을 피해가면서 상승장에 대하는 자세로 올해를 대비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요. 반도체 중심에 서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가장 좋은 주가의 급등과 상승의 핵심은 실적이거든요. 실적과 매출이기 때문에 그런 실적들은 반도체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의 교육방의 지금 핵심 모토는
제2의 한미 반도체를 찾아라 이런 모토로 지금 계속 관련주들을 발굴하고 있고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 받고 싶으시면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입장에서 제2의 한미 반도체는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 이미 나왔을 수도 있죠. 제가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 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수익은 길게 하시고 수익은 길게 이렇게 갖고 가실 분들은 저랑 함께 올해 지금 4월 달이니까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준비하셔야 하반기 시장에 여러분 계좌가 뻥 이렇게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런 장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매주 수요일 날 너튜브 공개 방송을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아무래도 교육방에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텍스트로 나가니까 종목을 왜 공략했고 왜 수익 대응했고 왜 이 종목이 강세 종목인지를 전달해드리는 한계가 있는데 이 온라인 방송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수요일 오전에 다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방송을 보기 위해서라도 저와 함께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매주 수요일이니까요. 오늘이 주말이니까 화요일 날까지 하고요. 수요일 오전 장전에 이 방에 대한 링크를 여러분이 계신 곳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물론 종목 받아서 수익 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서 여러분이 항상 종목을 받는 피동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자존감 있고 능동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의 밑거름에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실시간 대응에 대한 내용이고 기본 바탕에는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건, 농구선수건, 배구선수건 간에 가장 중요한 기초체력이거든요. 기초체력인 캔들, 거래량, 이평선. 이것도 모르고 지금 매수와 매도만 할 줄 알고 주식 시작하신 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직장 다니다 은퇴하시고 또 자영업 하시고 그만두시고 이제 주식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신 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백전백패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온라인 무료 방송도 보시고 기본적인 캔들이 뭔지, 거래량이 뭔지, 그리고 이용주는 어떻게 HTS를 설정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여러분이 백전백패가 아니라 백전에서 승률이 좀 높아지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내용은 오늘 들어오실 노란톡방에서 오늘 방송 끝나고요. 요거의 교육 자료는 제가 무료로 신청하신 분 다 보내드릴 거고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에 대한 공략 이유, 그다음에 익절 이유, 그리고 왜 많은 종목 중 이 종목을 공략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2,500개 종목 중에 10개, 20개를 공략하는 건 아니고요. 딱 한 종목만 공략을 하고 그 종목이 마감됐을 때 마감에 대한 복귀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종목이면 일주일에 5종목이 되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그 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곧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위주의 전략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을 나타낼 때는 좀 단기 위주의 전략을 가져가 보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3글자 보내주셔도 직접 그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이야기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뭐 총선, 금리 인하, 그리고 뭐 전쟁 이슈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3월 말을 시작으로 지금 우리가 4월 중순까지는 하락장이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경직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장주 중심, 제약바이오가 있는 코스닥 시장을 하는 여러분과 또 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이 언제 끝날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기점들은 이 3가지를 항상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가 언제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환율이 안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동 이슈로 유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유가가 언제 안정이 되는지, 이 3가지 이슈를 항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식을 할 때 종목을 보고
매수와 매도로 승부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매크로적인 환경, 상단의 환경인 거시적인 환경이죠. 금리, 환율, 유가에 대한 이슈는 지금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죠. 첫 번째 이슈는 금리인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물 건너갔다. 6월 달 금리 인하 이슈는 물 건너갔다. 쉽게 말하면 6월은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쐐기를 받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만에 물 건너갔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6월 달은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다음 주에 갑자기 전격 금리 인하 이렇게 발표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게 궁극적으로는 금리 인하는 하긴 할 텐데 6월에 안 한다는 거지. 6월에 할 수도 있지만 7월에 할 수도 있고 8월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 FOMC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장의 흐름과는 반하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왔죠. 왜냐하면 미국 물가가 지금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6월에 안 하면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7월이나 9월. 어차피 1년에 3차례를 한다 그러면 늦어도 7월은 해야 7월, 9월, 11월로 할 것 같고요.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아무리 늦어도 7월. 또 생각으로 또 오늘은 이렇게 기사 나왔지만 갑자기 6월에 전격 금리 인하 한다 이렇게 이슈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퇴색되고 있다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주수가 코스닥은 이렇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상방추 돌리려면 금리에 대한 이슈가 빨리 확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에 대한 이슈는 달러 강세예요. 지금 방송 전에 봤더니 달러가 최근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이죠. 1,300원 후반대니까 물론 1,400원을 넘어버린다 이러면 또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전쟁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 쪽에서 강달러로 지금 지속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달러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국내 주가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외국인 수급이 빠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 설명드릴 텐데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인데요. 금리 인하보다는 차라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은 6월 달 동결한다 이런 확률이 81% 지금 나와 있거든요. 81% 나와 있고 기존에 최근 들어서 43% 금리 동결은 43% 금리 인상은 57%였겠죠. 이런 기조가 일주일 사이에 최근 들어 81%로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 미국 물가가 빨리빨리 안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는 계속 늦춰지고 있지만 크게 봤을 때는 어차피 할 수밖에 없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지금 이게 생각보다는 좀 큰 이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확장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긴 하지만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강하고 또 지역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하게 되면 또 미국이 또 개입된다고 하기 때문에 중동 이슈에 이게 만약에 지금 바로 봤더니 곧 될 거라 이런 또 확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기사거든요. 24시간 이내니까 어제 기사니까 오늘 또는 내일이거든요. 내일날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유가가 또 급등이 나게 될 것이고 미국 증시는 빠지게 될 것이고 미국 증시가 선진국 시장의 지수가 빠지면 국내 증시도 하락을 맞겠죠. 이게 지금 전 월화 중에 한 번에 큰 하락 파동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지금 이슈니까.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또 이럴 때는 종목을 공략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락한다고 손 놔버리고 망했다 이런 것보다는 또 이럴 때 예민하게 또 저 따라서 여러분과 하시면 이 국제유가 급등하면 또 유가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지금 봐서는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일단 원자재 값 상승하고 있고 지금 중동 이슈가 아마 오늘 또는 내일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환율, 유가 지금 다 만만치 않은 상태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소나기가 한번 확 내려버리면 햇빛이 크게 뜰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래서 도망갈 게 아니라 이것들을 예민하게 잘 보시면서 국제유가 급등하면 관련주도 공략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지수는 아마 월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중장기로는 굉장히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기대가 되었던 6월 금리 인하는 좀 늦춰질 가능성이 더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임박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뭐 좋지 않은 이슈들이 있어도 또 이 관련주들의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또 내 계좌를 조금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라고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의 이슈들을 체크하고 또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인사이트 배우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시장 이야기와 인사이트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뭐 반도체주를 주력으로 알려주시고 여기에 개별주까지 놓치지 않고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자, 반도체주에 좀 눈이 쏠려 있긴 한데 개별주들의 수익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번 주 금메달 어떤 종목이 차지를 했을까요? 네, 금운동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서 고점에서 공략했다 이런 내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운동을 좀 짚어드릴 텐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말씀드렸던 한미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이따가 지주사인 두산이 다시 한번 전고점인 16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전고점을 찍고 내려오다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두산 그리고 개별주로 YLAB까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세 가지 종목들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월요일 날 이후에 지수가 크게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세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지금 탑픽이죠. 한미 반도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주사 두산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목표가 16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16만 원에 딱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왔다가 어제 보니까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은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은메달을 줄 거고요. 개별주인 YLAB은 제가 4월 6일도 말씀드리고 올림픽 종목으로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금운동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6월에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별주로는 YLAB 꼭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릴 텐데 한미반도체는 말씀드리고 162%라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15만 3,2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한미반도체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선 위에서 있어요. 고점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 그리고 반도체는 올해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지금 흐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이외의 반도체도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한미반도체 어떻게 보면 상승률은 탑픽이니까 한미반도체 더 갈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131%, 84% 급등이 나왔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16만 원을 돌파하면서 17만 8천 원까지 올라갔지만 어제 상승이 더 나왔어요. 그래서 두산 더 나오면 우리가 더 나와서 이제 그만 봐야지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왔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산 다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으로 큰 수익 보신 분들 지금 축하드리고요. 두산 다시 한번 잡으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한미반도체도 재공략, 두산도 재공략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YLAB은 이미 4월 6일 날 말씀드렸고 공략된 상태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텐데 이미 6% 상승이 나와 있지만 YLAB 이제 6월 달에 네이버 웹툰의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4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5월까지 올라가는 생각보다는 4월이 가장 중요하고 4월에 YLAB의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 고점이 여러분과 함께 공략 마무리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YLAB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YLAB의 최고점의 수익 대응은 일봉의 거래대금 터진 고점의 끝에서 저는 매도를 하겠다를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YLAB 잘 들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미반도체는 10월 16일 날 이렇게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올랐는데 4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길게 갖고 가셔야 되는데 시장의 잔파동은 조금 무시하셔도 되죠. 하락 나올 수도 상승 나올 수 있지만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오고 이걸 시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15만 3,200원까지 찍고요. 보시면 여기 5일선과 11선 지지를 받고 있고 어제도 15만 3,2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말인즉슨 떨어질 생각이 우선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 하시고 만약에 이거를 혼자 대응할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 5일선과 11선인 14만 원만 깨지지 않는다면 올해 또 더 보면 내년까지도 볼 수 있는 게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단 악재가 없다면. 두 번째는 두산이에요. 두산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인데요. 제가 2월 2일 날도 말씀드리고 11월 10일도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좀 가려지긴 했는데 봉이 이렇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두산은 올라서 이만큼 수익을 봐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지난 과거에 감사한 이야기지만 앞으로 다음 주에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두산. 지금 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고 거래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시점이고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지주사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자회사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원전 사업도 하고 있고 로봇 사업도 하고 있고 지주사이고 이렇기 때문에 두산 저는 충분히 월요일 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쟁에 대한 이슈로 지수가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한미반도체 주사는 월요일부터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거고 Y11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흐름이 4월 달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 번 이렇게 강조를 했던 시점인데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Y11 6월 달 이슈이기 때문에 6월까지 보는 게 아니라 4월까지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냐 궁금하실 텐데 쉽게 말씀드리면 거래대금 터지고요. 기사 나오고 장대형도 나오고 우리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 관심이 닿는 그 시점이 우리한테는 나올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략을 한 상태에 이미 갖고 있는 자리인데 누가 봐도 자리가 좋죠. 이렇게 우상향이고요. 지금 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밑에 121선까지 다 상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다음 주에 장대 양봉 한번 크게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수익 대응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종목 모두 두산과 한미반도체는 재공략 또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Y11은 그냥 홀딩에서 따라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은동 주겠습니다. 지수는 사실은 4월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버티고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 계신 분이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제가 매일매일 그래도 단기 공략주를 주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종목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서 잘 버티시면 소나기가 한번 확 온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건 없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미 반등이 나왔어요. 여하튼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반등장에 여러분이 중심에 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메달 선수는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네, 동메달로 Y11 또 지난주 올림픽 선수였기 때문에 더 반가운데요. 자, 이렇게 금은동 선수들이 수익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감안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뿐만 아니라 또 종목만 알아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까지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노란톡방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아니면 문자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간입니다. 자, 매번 다음 주에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이슈를 선정해서 또 관련주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총선도 끝났고 전쟁 이슈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더욱 궁금한 날인데요. 자, 그럼 본격적인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주말인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장세를 좀 말씀드렸고 다음 주 이슈가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특히 월요일과 화요일 급등 또는 상승이 예상되는 섹터와 종목을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메모하시면 잘 따라오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다음 주에 특히 이제 월화의 가장 큰 이슈는 중동 분쟁에 대한 이슈로 원유 관련주들입니다. 원유 관련주들이 유가 관련주인데요. 유가 관련주는 사실 보시면
유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유가가 상승하는 그 근간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란, 팔레스타인, 미국에 대한 분쟁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박해 있고 이게 문제가 확전 양상이 되면 굉장히 확전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흐름들이 국제 지수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유가 급등에도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장이 열리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유가 관련주들을 꼭 여러분 포트에 넣으시고요. 제가 두 종목 또는 세 종목 지금 언급해 드릴 테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월요일 날 내용을 확인하고 공략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제가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주말 사이에 확전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이 유가 관련주들 장 초반에 시가를 엄청 떠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게 높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쟁 이슈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확인된다면 높은 자리라도 공략을 해서 그 상승률을 한번 누릴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쟁이 나면 다른 종목들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목들에 대응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수익 종목들은 그 종목 자체 본질이 훼손된 건 없으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요. 유가 관련주인 한국석유와 흥구석유를 보시면 좋은데 이란, 이스라엘 보복이 임박됐다 기사가 지금 나와 있고 지금 호터를 치면 제가 기사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제 기사에서 24에서 48시간 내에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란의 정치 지도자가 말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큰 확전과 이슈로 되면서 올해 9시 뉴스에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인 한국석유, 흥구석유 보시면 되는데 차트를 한번 비교해 드릴 텐데 비교해 드린 이유는 어제 시점에서는 1등주, 유가 1등주는 한국석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라면 이왕이면 1등주, 대장주, 주도주를 하셔야 상승이 나오면 더 크게 상승이 나오는 거고요. 하락이 나오면 짧게 손절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데 한국석유 먼저 보시면 된다 말씀드릴 거고요.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란, 이스라엘 보복이 임박했나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중동 정세 긴장인데 지금 이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마단 종료에 맞춰서 그 이란 영사관을 공격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에 대한 공격이다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왔죠. 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보복을 하겠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진짜로 보복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 일정이 그러니까 주말이죠. 오늘과 내일 사이 결정이 날 거기 때문에 결정이 나버린다면 아마 월요일 장 초반에 굉장히 큰 파동이 나올 거다. 그 파동의 중심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종목인데 하나는 흥구석유고요. 또 하나는 한국석유. 그리고 한 종목 더 공개해드리면 중앙에너비스까지 이 세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이미 공략을 하고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 생각인데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투자한 거라면 월요일 날 내용을 확인하고 공략한 거라면 제로 확인하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후자를 택하겠다 생각하고 후자를 택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들어오실 곳에서 교육방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이 세 종목에 대한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좋은 자리가 나오면 한번 보는데 아마 굉장히 큰 이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슈로 인해서 지금 WTI 원유 선물 가격은 최고치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고 85달러까지 올라 있어요. 기사를 보면 이게 100달러 간다 이런 이슈도 있는데 이만큼 기사들이 지금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유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불거졌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가 관련주인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세 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한국석유를 저는 대장으로 보고 있는 게 먼저 금요일 날 17.41% 종가가 고가로 마감됐기 때문에 이 일봉의 저고를 돌파했고요. 앞에 매물대가 저고점 저 앞에 있긴 하지만 자리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공략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석유 먼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게 되면 한국석유가 먼저 치고 나갈 거라 생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차트는 흥구석유. 흥구석유는 2등주로 보면 되는데요. 한국석유와 다르게 금요일 날 0.91%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상승률도 적지만 거래대금도 한국석유만큼 크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한국석유와 흥구석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게다가 중앙 에너비스까지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갈 건데 지금 생각으로는 한국석유가 먼저 치고 나갈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주말에 기사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 그럴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불거진다면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 종목에 대한 내용은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 지수 하락한다고 해서 내 종목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이 없다면 내 종목은 홀딩 하지만 신규 종목인 유가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는 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은 대응이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로 유가 급등을 꼽아주셨고요. 관련주로는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일 투자 올림픽에서는 당장 다음 주에 유효할 전략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관련된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당장 다음 주에 유효할 전략들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순서는 빅매치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궜던 섹터는 누구일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구리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된 관련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와 관련된 모멘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구리 관련주의 이구 산업이 우선 대표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구 산업 같은 경우는 단기로 공략해서 단기로 끝낼 게 아니라 구리 이슈 또 전선에 대한 이슈가 전력에 대한 이슈로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스윙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관련 이슈로는 이구 산업을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또 전선주에 대한 이슈는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구리에 관련 이슈로는 이구 산업이 대장이기 때문에 이구 산업 보시면 되는데 전선주와 이구 산업 이것들은 단타 개념보다는 종목이 혹시 공략이 됐고 좋은 자리 잡으셨다면 조금 더 길게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세 달도 볼 수 있는 이슈다. 이유는 전력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력 이슈가 반도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구 산업도 저는 스윙으로 이번 주도 좋았지만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본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구 산업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 흐름을 보시면서 특정 지지 라인을 깨지 않으면 한번 그냥 홀딩 해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슈를 좀 정리해드리면 구리 가격이 또 치솟고 있는데 그 이슈는 전선의 소비가 많아지고 전선의 소비가 많아진 이유는 전력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수혜주는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교육방에서 가온전선하고 전선주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죠. 전선주, 가온전선이랑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 가온전선 대장이긴 하지만 전선주들의 급등하는 그 실제로 재료를 만들고 있는 이구 산업의 흐름도 지켜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구리 가공업체도 수혜이고요. 그리고 전선주도 수혜이고 그리고 관련주는 저는 오늘은 올림픽 종목 매치 포인트로는 이구 산업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으로 흐름도 좋고요. 내용 좀 설명드리면 기사는 이렇게 나왔어요.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구리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전선의 소비가 많아지고 전선의 소비가 많은 이유는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사를 봤을 때 이게 단기로 끝날 기사인지 앞으로 시작될 기사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저는 이런 그 전력에 대한 기사, 전선에 대한 기사, 구리에 대한 기사는 지속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핵심만 말씀드리면 지난 4월 이후에 구리 가격 최고치인데 톤당 9,089달러까지 올랐답니다. 4월 달에 8,867달러였으니까 상승률이 굉장히 크고요. 조만간에 더 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더 소비될 거니까. 그래서 이구 산업을 단기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좀 중기로 보시면 좋고 이번 주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보시면 차트로도 공략할 내용으로 보시면 구리 가공 업체이고요. 여기 나왔죠. 제가 말씀드린 전력 수요가 늘어난 시점에서 전선주하고요. 구리 관련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는 아니다. 이게 최소 스윙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선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은 AI, 전기차, 데이터 센터 등이 급증하면서 거기에 대해 소요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변압기 이슈로 재령전기도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선주 가온전선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2구 산업까지 보시면 좋은데 이것들은 언제 간다 이런 것보다는 갈 텐데 그 시점은 시장이 판단한다 이런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스윙주로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차트에 이런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난주에 흐름이 나와 있고요. 전고점 돌파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윗골이 도지봉입니다. 고점에서 그래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시점에서 다음 주에 흐름이 시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5일선과 11선 지지를 받는지 확인해 본다면 충분히 신규 공략 가능한 거죠. 신규 공략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제 생각인데 공략만 되면 수익 보기는 어렵지 않다 생각해요. 공략만 되면 여기 스윙으로 갖고 갈 거기 때문에 잔파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공략하고 구리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변압기 관련주들은 올해 반도체도 올해 계속 되기 때문에 올해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부속 테마다 생각하시고요. 다음 주 2구 산업 보실 분들은 저와 함께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전선주도 이슈 좋으니까 그리고 구리 이슈 좋으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번 주 빅매치 포인트는 구리 관련주였습니다. 관련주로는 2구 산업 꼽아주셨는데요. 자, 지금 뭐 구리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중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서 지금 어떤 곳이 꿈틀대고 있는지 나는 좀 체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배우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인사이트와 전략 배우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전략과 인사이트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기대되는 섹터는 누구일까요? 다음 주 빅매치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뭐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AI 반도체 어떤 모멘텀을 지니고 있을까요? 네, AI 반도체는 사실 올해부터 올 말까지 계속 보시면 되는데 우선 한미 반도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한미 반도체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매치 포인트로 가온 칩스를 다시 한번 찝어드릴까 합니다. AI 반도체의 대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이고 반도체가 수요가 급증되면 급증될수록 가온 칩스의 역할은 더 커질 거다. 즉 그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잡히는 순간 가온칩스는 다시 한번 큰 파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종목에 대한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AI 골드 러시 속에 주문형 반도체 대장이거든요. 주문형 반도체 1위 업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할 때는 1등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를 볼 때 1위 업체 하시면 되고 국내 1위건 세계 1위건 그런 종목을 하시면 되는데 가온칩스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온칩스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온칩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급등 후에 다시 눌렸다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익은 길게 갖고 가셔야 돼요.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익 봤다고 정리하지 마시고 좀 길게 갖고 가시라고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목표가를 최근 기사에요. 17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어제자 종가가 11만 200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60% 정도를 목표를 더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0%까지 홀딩하라는 게 아니라 증권사의 애널들은 목표가를 이 정도 제시한다는 이유는 가온칩스의 흐름을 좋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향 나올 거고 지금 AI 골드러시 속에 주문형 반도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가온칩스 흐름이 굉장히 좋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렸던 사람분들은 이제 수익권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이때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게다가 매치 포인트 가온칩스인데 자 내용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 공식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이고요. 게다가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AI 수혜주죠. 온디바이스 수혜주이기도 하고 AI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핵심에는 주문형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가온칩스가 다음 주에 한번 큰 흐름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로 드리는 거예요. 다만 걱정되는 거는 전쟁의 이슈가 국내 시장에 얼마만큼 파급을 줄 것인지 그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소나기가 딱 온다면 수요일부터 그 주까지는 가온칩스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보시면 이게 127,900원을 찍고요. 장대 항목을 찍고 다시 한번 장대 항목 시가까지 내려왔거든요. 이 시가를 다시 뒤집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정고를 향해 달려가고 있겠다. 이게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 가온칩스 제가 몇 번 강조해드렸고 제가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방송 수도 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온칩스 많이 보고 계실 텐데 가온칩스가 원래 잘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아닌데 이날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또 이날도 고점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준봉의 시가를 지지받고 있는 가온칩스 정고를 돌파하면 13만 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온칩스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홀딩 하시고 없는 분들은 좋은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온칩스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에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빅매치 포인트는 AI 반도체였고요. 관련주로는 가온칩스 꼽아주셨습니다. 자, 처음에 이 반도체와 관련된 건 이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이 반도체와 관련된 전략, 이용준 해설위원님 누구보다 꼼꼼하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자, 보다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요.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반도체와 관련된 전략 만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링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다음 주에 기대되는 올림픽 종목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기대되는 올림픽 종목 어떤 선수일까요? 네, 올해는 뭐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에서 마무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는 어보브 반도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보브 반도체를 4월달 이미 올림픽 종목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갖고 온 데는 다 이유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가온칩스도 그런 일환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지금 약간 주춤한다고 해서 요거를 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 어보브 반도체를 여러분과 함께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MCU 설계에 관련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반도체주라고 좀 다르게 원래는 온센서 AI 관련으로 핵심 기업으로 급등이 나왔던 게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단기적으로 뭐 2배, 3배 같은 종목인데 최근 큰 추세가 좀 꺾이면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좀 빠지긴 했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종목을 버릴 거냐? 종목을 다시 갖고 갈 거냐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다시 갖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온칩스 그런 일환으로 말씀드려서 어제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어보브 반도체 여러분이 놓치고 있을까 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보브 반도체를 다시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어제 기사가 반도체 업황 봄바람 솔솔 분다. 작년 올 초에 갔던 이유는 기대감으로 반도체에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주 반도체는 5배가 올랐으니까 500% 올랐죠. 기대감으로 올랐던데 이제는 업황에 대한 이슈로 나면서 실적과 매출에 대한 찍힘, 숫자에 대한 실체가 나오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반도체주는 더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 게다가 제 생각인데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MCU 설계인데요. 제가 어보브 반도체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일반적인 반도체와
약간의 성향이 다른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즉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 글로벌 CEO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본 회사의 성장 동력은 자동차라고 많이 찝는답니다. 자동차, 정확히 말하면 자동차형 반도체 이렇게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적인 트렌드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자동차용 MCU 설계하고 있는 어포브 반도체가 저는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바로 상한가 가면 가장 좋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스윙이나 중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갖고 갈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기사 한번 보면 이 기사예요. 3월 달에 이미 나온 기사거든요. 어보 반도체는 전 세계 최대 반도체 매출은 자동차인데요. 자동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많은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특히 요새 같은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엄청 소비되는데 그 중심에는 MCU 개발 부각을 받는 어보브 반도체를 여러분이 꼭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중에 너무 많고 뭐 반도체 흐름이 너무 많고 한미 반도체도 있고 반도체 종목만 수십 개 이상이잖아요. 하지만 제가 지금 강조드린 어보브 반도체는 반도체 중에 차량용 MCU에 부각을 받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성장 동력은 차량용 반도체라고 지금 전 세계 경영진들 전 세계 반도체 기업 경영진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생각하는 거고요. 최대 매출의 동력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인데 이 자동차가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니까 얼마나 많은 최첨단 기술이 들어갈 수 있느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심에는 어보브 반도체를 보고 있고 차트 설명드리면 제가 4월 2일 날도 이미 올림픽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에요. 오늘이 4월 13일이니까 거의 10일 만에 다시 갖고 왔던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이때 말씀드리고 상승 위에 다시 놀렸거든요. 다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를 22선 깼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21선이 깨지면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내리자마자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더는 밀리지 않고 단기 생명선인 22선을 지켜주고 있다. 어보브 반도체가 저는 다음 주에 특별한 악재나 특별한 지수 급락이 없다면 먼저 치고 가는 반도체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종목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어보브 반도체를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보브 반도체 하실 분들은 또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교육방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이게 실제로 공략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시점에서 익절하고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하기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하겠다. 오늘 올림픽 종목은 차량용 반도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어보브 반도체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높이 뛸 선수는 어보브 반도체였습니다. 자,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종목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매수가는 항상 말씀드려 명확하게 어제 종가인 16만 4,500원이거든요. 종가가 16만 4,500원이 16,450원이 종가이고요. 고가 같은 경우는 전고점 라인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2,500원까지는 바로 상승이 가능한 자리다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추세선인 생명선 22선이 깨져버린다면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하시면 손절은 좀 짧게 하시는 거고요. 수익은 좀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빨리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흐름이 나온다면 흐름에 따라서 좀 길게 보시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올림픽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였고요. 매수가는 16,450원, 목표가 22,500원, 그리고 손절가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이 반도체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이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전략을 이용준 해설위원님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전략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이용준 해설위원님
해설위원님의 전략 배우실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같은 링크 직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전략과 인사이트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이용준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투자올림픽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